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대단원 1단원의 스스로 마무리하기 1번부터 갑니다. 1번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고쳐줄게요. 기억 볼게요. 64의 제곱근은 8이다. 맞나요? 8은 64의 제곱근 중에 하나는 맞아요. 64의 제곱근은 8이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말이에요. 6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8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바뀌어야 돼요. 혹은 64의 양의 제곱근이 8이다 라고 바뀌어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 기억은 틀렸고요. 제곱근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 이것도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맞아요. 3의 제곱근은. 근데 제곱근 3이랑 3의 제곱근이랑은 말이 좀 달라요.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한 적 있는데 제곱근 A는 뭐를 읽을 때 제곱근 A라고 읽냐? 얘를 읽을 때 제곱근 A라고 읽어요. 혹은 루트 A. 우리 루트 A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제곱근 A라는 말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제곱근 A는 루트 A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루트 A를 읽을 때 제곱근 A라고도 읽는다. 따라서 제곱근 3은 그냥 루트 3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니고 혹은 뭐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6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6이다. 자, 이거는 맞아요. 기억이랑 다른 점은 기억은 64의 그냥 제곱근을 말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디귿은 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플러스 부분, 양수인 부분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음의 제곱근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 중에 음수인 마이너스 2만 말하면 됩니다. 디귿 리을이 옳은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넘어갈게요. 물론 이 옆에 있는 개념 콕콕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참고하면 되고. 2번 다음 중에서 나머지 넷과 값이 다른 하나는. 자,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 제곱과 루트는 같이 사라지면 된다고 했어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같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왜 그런지는 전에 이론 때도 설명을 했고 뭐 루트의 정의 혹은 제곱을 실제로 해보면은 왜 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긴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요. 마이너스 3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에는 제곱이 안 돼 있고 루트 3에만 제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살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이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3이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제곱하면은 3이 나오는 게 맞아요. 전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랑 지금 2번이랑 3번이랑 다른 점을 여러분 체크를 해야 돼요. 2번은 마이너스 부분은 제곱을 안 했고 3번은 마이너스 부분까지 제곱을 했어요. 자, 4번. 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3이 돼요. 과거가 이렇게 쳐져 있었죠. 3번이랑 똑같이.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5번.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3이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 여러분 지금 이 네모친 부분, 5번에서 네모친 부분이 왜 3이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제곱해보면 돼요. 루트 9 나옵니다. 그래서 3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3번만 다르죠. 네. 이 앞에 체크된 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고요. 오케이.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말하시오. 자,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루트가 있을 때는 무리수인데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뭐 25라든지 16이라든지 혹은 뭐 소수의 부분에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순환소수입니다. 얘는 순환소수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 유리수, 소수를 나눌 때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눴고 차이 뭔지 알죠? 유한소수는 끝이 딱 나는 거고 무한소수는 끝없이 계속 가는 건데 무한소수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뉩니다. 이 두 개는 항상 유리수예요. 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순환소수는 항상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방법도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얘가 무리수입니다. 얘가. 뭐 루트 2, 루트 3 혹은 파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유리수입니다. 1번. 순환소수니까 그냥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해도 유리수인 건 일단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까먹었고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쌤한테 카톡하면 됩니다.
자, 얘는 루트 3 플러스 2인데요. 루트 3이 무리수예요. 거기다 2를 더해봤자 무리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3은 1.6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게 여기 부분이 순환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2를 더해봤자 3.6 어쩌고저쩌고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순환하지가 않겠죠. 그대로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얘는 무리수입니다. 실제로 무리수에다가는 유리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그렇게 해도 0을 곱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얘는 많이 헷갈린다. 물론 169를 아는 학생들, 13의 제곱이 169라는 걸 아는 학생들은 금방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럼 분수로 바꾸세요. 분수 바꾸면 분모 분자를 따로 봐야 되잖아. 100은 10의 제곱, 169는 13의 제곱. 그래서 10분의 13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유리수가 됩니다. 루트가 벗겨진다. 그 3번. 3번은 루트가 벗겨집니다. 지금 답이 1번 유리수, 2번 무리수, 3번 유리수예요. 4번은 7분의 3이죠. 7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가 벗겨지지 않아요. 따라서 무리수.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돼요. 3번 같은 거가 약간 찾는데 유의를 해야 돼요. 루트 안에 있네? 무조건 무리수? 아닙니다. 잘 모르겠으면 분수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 따로따로 본 다음에 루트를 벗겨줄 수 있으면 둘 다 루트를 벗겨줄 수 있어야 돼요. 유리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루트가 안 벗겨지면은 유리화 해보면 알겠지만 무리수가 나와요. 네. 자, 4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곱하기죠? 곱하기 생략된 거 알죠? 그냥 두 개 곱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합쳐서 곱하면 된다. 정리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곱할 수가 있습니다. 약분이 되죠? 11 약분되고 약분돼서 루트 3이 되네요. 루트 3.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더하기인데요. 더하기는 다항식의 덧셈뺄셈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동류항끼리 더하죠. 다항식에서. 여기서는 루트 안에 숫자가 똑같은 것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루트 7과 6루트 7을 더해주면 되고요. 5루트 2와 마이너스 3루트 2를 더해주면 되는데 더하기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루트 7이 4개, 루트 7이 6개니까 합해서 몇 개? 10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4 더하기 6 루트 7로 묶어준다. 우리 다항식의 덧셈뺄셈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 루트 7 빼기 2 루트 2가 나오고요. 더 이상 정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습니다. 루트 7에서 루트 2는 못 빼요. 네. 더 이상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1, 2, 3, 4번 다 풀어봤고요. 뭐 멈춰놓고 필기를 하면 되니까 필기를 못했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할게요. 자, 부등식 2에서 3 사이에 2분의 루트 n이 있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자, 여러분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요. 특히 자연수. 자연수라고 알려줬죠, 문제에서. 자연수 아닌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어요. 자, 먼저 n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 식을 조금 정리를 할 건데 루트가 있죠? 그럼 전부 다 루트로 루트 안에 넣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2 대신에 루트 4. 분모도 2 대신에 루트 4로 바꿔주고 루트 n, 루트 9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다 2를 곱해줄게요. 여기다도 2를 곱하고 여기다도 2를 곱하고 여기다도 2를 곱할게요. 자, 2를 곱해도 부등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양수를 곱하면 안 바뀌어요. 음수를 곱하면 바뀌어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선행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선행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행지식.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내가 설명해줘도 괜찮지만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잘 보세요. 부등식의 성질은 그냥 인터넷에만 쳐도 나올 겁니다. 뭐 앞에 중1 때 배웠던 거를 봐도 되고 중1, 중2 그쯤. 그리고 뭐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되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2를 곱해도 부등호는 안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다 2를 곱한 거예요. 2에다 2 곱하면 4, 2분의 루트 n에다 2 곱하면 루트 n, 3에다 2 곱하면 6. 2를 곱한 이유는 여기에 이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다 루트를 씌울게요. 루트 4 대신에 루트 16. 뭐 루트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6은 루트 36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게 루트에 있으나 루트 바깥에 있으나 부등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n은 16에서 36 사이면 됩니다. n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n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자, 지금 부등호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6보다 커야 됩니다. 16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자연수죠. 자연수인 거 찾아보면 n은
17부터 돼요. 18도 되고 쭉 해서 어디까지 돼요? 35까지 됩니다. 36은 또 안 돼요. 몇 개죠 총? 여러분 35에서 17 빼면은 18이죠? 18개 아닙니다. 19개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세보고 예를 들어서 뭐 19개면 1에서 19까지가 19개죠? 1에서 19까지가 19개인데 19에서 1을 빼면 18이 나와요. 그래서 뺐을 때보다 하나를 더해준 게 개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세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좀 세보세요.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9개 나오죠? 뭐 세는 건 어렵지 않고 뭐 나중에 뭐 100개가 넘게 나와서 세기가 힘들다 그러면 뺀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해주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계산을 해보면 돼요. 1번부터 쭉 갈게요. 루트 9는 3입니다. 루트 144는 12입니다. 15맞네요. 자, 내가 맨 처음 문제 풀이 때 알려준 건데요. 알아두라 그랬어요. 11의 제곱은 121. 10의 제곱까지는 다 쉽게 아니까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뭐 이런 식으로. 16의 제곱은 256인가요? 이렇게 뭐 17의 제곱도 알아두면 좋은데 17제곱 289 선생님은 암산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암산이 안 되니까 알아두라고 했죠. 보통 15의 제곱까지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많이 본 숫자인데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그 정도만 눈에 익도록 하면 됩니다. 자, 루트 0.81인데요. 루트 0.81 분수로 바꿔놔도 됩니다. 100분의 81로 바꿔도 되는데 우리 81이 9의 제곱인 거 알죠? 쟤는 0.9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0.9를 제곱해보면 0.81이 나오고요. 분수로 바꿔서 100분의 81 바꿔도 10분의 9라는 걸 알아요. 네. 곱하기 2입니다. 1.8 맞네요. 루트 4는 2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곱이죠?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는데 마이너스도 제곱이 돼 있으니까 플러스 15로 나오고요. 나누기 마찬가지로 사라져서 5 하면은 3이 맞습니다. 4번도 맞네요. 자,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3이에요. 얘가 틀렸네요. 앞에 게 마이너스 2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제곱하면서 플러스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봐도 돼요. 예전에 내가 알려줬던 성질을 복습해도 되고. 자, 마이너스 루트 3제곱. 마이너스까지 한꺼번에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3이 되고요. 곱하기 7. 21. 얘도 맞습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자, 다음 7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푸는 시간이 일단 풀어볼게요. 문제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좀 끊고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계속 풀겠습니다. 7번 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12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마이너스까지 제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신경을 쓰시고요. 이 루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실제로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걔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12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숫자로 나오면 여러분이 알기가 쉬운데 문자로 나왔을 때 많이 헷갈려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거 a의 제곱 얘는 a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a일 때도 있는데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a 그대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양수로 나온다. 이게 양수로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a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숫자가 더 쉽거든 오히려 문자보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이해 안 되면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니까 루트도 없어지고 12가 되고요. 더하기. 자,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되어 있죠? 그래서 7 되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121인데 121은 위에서 말했듯이 1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왜 붙는지 알겠죠? 얘도 제곱이랑 없어져서 3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제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뭐 19에서 14빼면 5네요. 5. 이렇게. 7번의 답은 5번이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8의 제곱을 알려줬고요. 2.8의 제곱이 7.84래요. 물론 여러분이 제곱해봐도 알겠지만 여기서 알려준 이유, 얘를 구할 때 제일 써먹으란 얘기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근호를 포함한 나눗셈 부분에서 배운 건데 실제로 제곱근표의 값이 없어도 제곱근표의 값은 1에서 99.9까지가 있어요. 그 외의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7.84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0.000784예요. 그래서 10,000분의 1에다가 7.84를 곱하면, 자, 10,000분의 1이니까 소수점이 몇 개 내려가야 돼요? 7.84가 있을 때 4개. 하나, 둘, 셋, 4개 내려가면은 정확히 0.000784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0.000784 대신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왼쪽 걸로. 이렇게 바꿔서 써줄 겁니다. 그 이유는 10,000분의 1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10,000분의 1은 뭐예요? 100분의 1의 제곱이 10,0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제곱은 우리 곱셈에서 배웠죠. 이거는 제곱인 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제곱이 없어지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루트 7.8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얘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제곱근표에서 그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7.84를 제곱근표에서 찾으면 실제로 뭐 2.800이 나오겠네요. 2.8이 제곱이 7.84니까. 따라서 얘는 100분의 1 곱하기 2.8이 돼요. 7.84가 2.8의 제곱이니까 제곱 루트랑 없어지면 2.8 되는 거 알겠죠? 100을 곱하면 280이 되겠네요. 280. 그래서 답은 몇 번? 다 100분의 1을 곱했죠? 100을 곱한 게 아니고. 답이 없어갖고 당황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객관식이면 자기가 실수한 걸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주관식일 때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일부러 한번 한 건 거 알죠? 실수하면 안 돼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왼쪽으로 쭉 가야 돼요. 그래서 0.028이 됩니다. 0.028. 그럼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10분의 1 곱하면 0.28, 100분의 1 곱하면 0.028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8번의 답은 2번이네요. 오케이, 8번의 답은 2번. 9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것도 하나씩 해봐야겠네요. 대소관계를 하려면은 예전에 배웠는데 빼주면 돼요. 빼주면. 실제로 이 문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쉬운 것도 있지만 일단 다 빼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7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전체적으로 다 뺄게요.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을 뺍니다. 그럼 루트 3이 지워지고요. 루트 7에서 루트 5를 뺀 값이 나와요. 자, 얘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루트 7에서 루트 5를 빼면 0보다 큽니다. 왜? 루트 7이 루트 5보다 크니까. 루트 안의 숫자가 클수록 크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얘가 더 커야 돼요. 틀렸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1번은 부동호가 반대로 됐고요. 2번도 마찬가지. 4에서 3-루트 1을 빼볼게요. 빼보면 4 빼기 3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1 더하기 루트 2가 나와요. 1 더하기 루트 2. 당연히 0보다 크죠. 뭐 둘 다 양수인데 더해버렸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걸 뺐는데 0보다 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얘도 틀렸어요. 예전에 배웠어요. A가 B보다 크다는 A-B가 0보다 크다랑 두 개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를 보일 때 얘를 이용해서 보인다는 거. 대소관계 할 때 우리가 살짝 쿵 배웠었고요. 3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보면 뺄 때는 여러분 괄호를 꼭 쳐줘야 돼요.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안 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루트 7,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됐고요.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얘 없어지고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얘도 0보다 큽니다. 루트 7이 루트 3보다 크니까. 루트 안의 숫자가 클수록 크니까. 그래서 얘도 왼쪽 게 더 커요. 틀렸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계속 빼고 있죠. 네, 4번.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을 빼고요. 괄호 꼭 쳐주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알겠죠? 괄호를 풀어준 거예요.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루트 5 빼기 루트 2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큽니다. 루트 5가 루트 2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루트 5가 루트 2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가 나오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죠. 0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왼쪽이 더 큰 거죠. 얘도 틀렸네요. 답은 5번일 것 같은데 5번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루트 2 더하기 3에서 5를 뺍니다. 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괄호는 딱히 안 쳐도 돼요. 얘는 루트 2 빼기 2가 나와요. 루트로 바꿔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4가 나와요. 2를 루트 안에 넣어주면.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아요. 루트 2보다 루트 4가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걸 뺐더니 0보다 작다. 오른쪽 게 더 큰 거죠. 얘는 맞네요. 얘가 답입니다. 답은 5번. 5번이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자, 9번도 풀었고요. 10번까지 풀고 11번, 10번, 11번. 11번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10번까지 풀고 나머지 5문제 한 번 끊고 갈게요. 10번까지 마저 풀고. 그리고 뒤에 어려운 문제만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뒤에 영상만 봐도 되니까 그러면. 물론 여러분 뭐 빨리 감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건 스킵해도 돼요. 이건 말했다시피 보조 영상입니다. 출석 체크와 상관이 없어요. 자, 루트 150을 a, b를 사용하여 나타내라고 했고 a는 루트 2, b는 루트 3이래요. 이거는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2로 나눠주면 75, 3으로 나눠주면 25, 5, 5네요. 즉 150은 루트 150은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즉 5 루트 2 곱하기 3이고요. 5 루트 6이죠. 그러니까 5 루트 6. 5 루트 6인데 얘를 루트 2와 루트 3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 a, b는 루트 2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 5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내 줄 거예요. 왜? a, b로 사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루트 2는 a죠? a 곱하기 b가 됩니다. 답은 5ab가 됩니다. 5ab. 어떤 식인지 알겠죠? 괜히 ab를 사용했다고 어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5 루트 6으로 바꾸는 게 더 쉬울 수 있지만 루트 2와 루트 3을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6 대신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소인수분해로 하면 되고요. 자, 11번. 5 더하기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자,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전에도 우리 중2 때도 아마 했을 텐데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뭐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근데 다들 알아요. 뭔지는. 선생님이 또 뭔지도 설명해 줄게요.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넘어갈게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예로다가 그냥 알면 돼요. 예로다가 알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78이 있다. 3.78의 정수 부분은 뭘까요? 3.78의 정수 부분. 모두 알다시피 3입니다. 3.78의 정수 부분은 3이잖아. 소수 부분은 나머지 뭐야? 나머지 0.78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숫자가 나와야 돼요. 3.78이 나와야 돼요. 그 하나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 소수 부분의 범위입니다. 소수 부분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여야 돼요. 0은 포함이 되고 1은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이 예로다가 몇 문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내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마이너스로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2.5야. 이거 흔히들 이제 실수하는 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네. 소수 부분은 0.5인데 마이너스 2개 더해서 원래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0.5네 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왜? 소수 부분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소수 부분은 0보다 커야 돼요. 0에서 1 사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만 0.5로 바꿔주면 안 돼요. 얘만 0.5로 바꿔주면은 2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얘랑 다르죠. 즉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면 몇이 나와요? 더하면 마이너스 2.5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소수 부분의 범위도 0에서 1 사이로 맞춰줬죠. 음수일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양수일 때는 보통 딱 보면 알아요. 뭐 5.7, 5.21 막 이러면 정수 부분 5 바로 나오고 소수 부분 0.1 나오는데 음수 부분일 때 마이너스 2.5라고 써서 좀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 자꾸 7이 나오는 앞에 7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아니고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소수 부분이 0.7이 아닙니다. 0.28이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72가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7이 나오고 소수 부분의 범위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루트가 나왔는데 루트에서는 여러분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거 루트 2 봅시다. 루트 2. 루트 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볼 건데요. 정수 부분은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루트 2가 1에서 2 사이라는 걸 아니까. 루트 1에서 루트 4 사이잖아요. 루트 1에서 루트 4. 루트 4가 2죠. 즉 루트 2는 1점 몇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소수 부분은 알아 몰라. 실제로 내가 루트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그랬는데 1.414 어쩌고저쩌고 간단 말이야. 그럼 소수 부분에 1.414, 0.414 뭐뭐뭐 끝까지 못 쓰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 실제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더하면은 원래 숫자가 나와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숫자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은 소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가 나왔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특히 소수 부분은 보통 이렇게 써줘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소수 부분이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기는 힘들고 정수 부분, 그러니까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걸로 소수 부분을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면 자, 5 더하기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A 더하기 2B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5 더하기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5 더하기 루트 3. 자, 루트 3은 1점 몇이에요? 1점 몇? 1.6 몇이에요. 정확히는 뭐 1.6 몇인 것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6.6 몇이 된단 말이에요. 6.6 몇.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일단 정수 부분을 구하려면은 얘가 몇 점 몇인지는 알아야 돼요. 몇 점 몇인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곱근표가 없어도 이 루트 안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든 몇에서 몇 사이인지는 몇 점 몇인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루트 3 같은 경우는 루트 1에서 루트 4 사이니까 1 사이 1점 몇인 걸 알 수 있고 뭐 루트 6이라 그러면은 루트 4에서 루트 9 사이 즉 2에서 3 사이니까 2점 몇인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점 몇인지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수 부분은 항상 알 수 있어요. 제곱근표가 없어도. 따라서 정수 부분은 6이 되고요. 자, 그럼 소수 부분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소수 부분 내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원래 숫자 5 더하기 루트 3에서 6을 빼주면 됩니다. 즉 6을 빼주면 루트 3 빼기 1이 나와요. 루트 3 빼기 1. 정수 부분은 6, 소수 부분은 루트 3 빼기 1. 잘 보이죠? 내 얼굴이 안 가렸죠? 루트 3 빼기 1. 이 정도면 안 가릴 것 같은데. 이렇게. 정수 부분은 6, 소수 부분은 루트 3 빼기 1입니다. 즉 A는 6이고요. 위로 올라올게요. A는 6이고 B는 루트 3 빼기 1이에요. 소수 부분 구하는 방법,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2B는 6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1. 여러분 가로를 꼭 쳐줘야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주면 6 더하기 2 루트 3 빼기 2가 나오고요. 답은 4 더하기 2 루트 3이 나오네요. 4 더하기 2 루트 3. 답은 2번이네요. 2번. 4 더하기 2 루트 3. 문제 없죠? 오케이. 정수 부분은 6, 소수 부분은 루트 3 빼기 1이다. 정수 부분이 뭔지, 소수 부분이 뭔지는 간단하게 메모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문제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죠.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던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오케이. 답은 2번이었죠? 12번 다음 그림은 투직선 위에 정사각형 ABCD와 두 대각선을 그린 것이다.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내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BD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즉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랑 같다는 소리입니다. 원이니까 반지름 같아야 되니까.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PQ의 길이. PQ의 길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 P랑 Q가 어느 숫자에 대응되는지 구하면 되고요. 그거는 너무나 쉬워요. 여기 지금 얘가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이 아니고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죠. 말이 자꾸 혼나고.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써서 구하면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럼 얘는 몇이야? 루트 2지. C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따라서 C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2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가 루트 2인 걸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각선 길이 둘 다 루트 2예요. 그래서 P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그냥 루트 2예요. Q는 1에서부터 여기 1입니다. 1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1에서 루트 2를 뺀 값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쵸? 그럼 PQ의 길이는 몇이냐? PQ의 길이는 자 우리가 1에서 3까지 길이 어떻게 구하죠? 2인 거 알죠? 어떻게 구한 거예요? 3에서 1 뺀 거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4죠 길이가. 왜?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길이 구하는 방법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P고 왼쪽에 있는 게 Q죠. 그래서 P에서 Q를 빼면 그 길이가 나옵니다. 빼주면 2루트 2 빼기 1이 나오네요. PQ의 길이는 2루트 2 빼기 1입니다. 괄호 풀어주면은 2루트 2 더하기 루트 2 나오고 마이너스 1 뒤에 나와요. 앞에 마이너스 1 뒤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PQ의 길이는 2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무리수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그 부분을 복습하면 좀 더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13번 역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유형 중에 있는 문제인데 맑은 날 어느 지역의 높이가 Hm인 곳에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거리는 12.6 Hkm라고 한다. 자 여러분 H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식이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 지역의 높이가 30m인 건물이래요. 30m인 건물에서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자, 우리가 이게 멀리 볼 수 있는,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이 식이. 높이가 h일 때. 근데 높이가 몇이라고 알려줬어? 3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h가 30인 거야. 대입만 하면 돼, 그냥.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식에 대입만 하면 된다고. h30 대입합니다, 바로. 루트 12.6 곱하기 30이 되고요. 30 곱하면 돼요. 먼저 10을 곱하면 126이고 거기다 3을 곱하면 되는데 뭐 곱해봅시다. 30 곱할 수 있죠? 10 곱하면 126, 3 곱하면은 몇이야? 378인가요? 378. 378. 맞죠? 126 곱하기 3. 378 맞아요. 자, 근데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제곱근표에 378은 있어요? 없어요? 제곱근표에 378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에서 99.9까지만 있어요. 제곱근표는. 그래서 378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 3.78에다가 100을 곱하면 돼요. 뭐 100 곱하기 3.78이라고 쓸게요. 100 곱하기 3.78. 100을 앞에다 쓸게요. 여기 또 100의 제곱이 나왔죠? 100인데 그냥. 100 곱하기 3.78. 자, 이렇게 100을 앞으로 빼주는 이유는 100이 10의 제곱이란 말이죠. 10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루트 3.78이 나와요. 오케이. 이거 예전에 방금 전에도 문제에서도 풀었어요. 문제 8번에서 푼 거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3.78을 우리는 제곱근표에서 찾아주면 된다. 3.78 어떻게 찾냐? 여러분은 책 뒤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 책 뒤에 부록이 여기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한 걸로 찾아주면은 3.7을 찾아주고요. 왼쪽에서 3.7 찾았죠? 8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면은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가 위에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3.7을 찾을 거면은 그냥 이 맨 처음에 있는 거 찾으면 되고 3.72를 찾을 거면 두 번째 칸 이런 식으로. 우리 3.78이니까 맨 뒤에가 1.947 이게 99, 3.78은 1.944가 되는 겁니다. 1.944 10 곱하기 1.944 10을 곱했으니까 소수점만 하나 옮겨주면 돼요. 19.4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찾을 때 루트 안의 숫자가 100이 넘어가거나 1보다 작아도 우리는 찾아줄 수 있다. 제곱인수를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거 잊지 말고요. 이건 뭐 다 잘 보였죠? 잘 보이죠? 다음 14번 갈게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하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하자. 예를 들어 루트 3은 1에서 2 사이이므로 n3은 1이다. 이때 n1 더하기 n2 더하기 n3 더하기 쭉쭉쭉 n10의 값을 구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하죠. 이걸 이해한 학생은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어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문제 사실 처음 풀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봐야지 여러분이 차차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처음 풀 때는 차근차근 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까지 들어줬죠? N1부터 한번 봐봐요. N1부터. N1의 뜻을 봅시다. 뜻.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예요. 자,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개수 몇 개예요? 루트 1이 1이죠? 1 이하의 자연수 1개. 1 이하기 때문에 1도 포함이에요. 다행히. 여기 이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하인지 미만인지도 중요하고 얘는 1이 됩니다. 1. N2는 어때요?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겠어요? 1개겠죠. 루트 2 기껏해 1.414니까 이하 자연수 1 하나잖아. 마찬가지로 N3도 1일 거고요. N3도 2보다 작으니까. N4부터 어떻게 돼? N4는 루트 4니까 2란 말이야.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1, 2 여기서부터 2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눈치채는 학생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N5도 2겠네. N6도 2겠네. 언제부터 3이 되겠네? N9부터 3이 되겠네. 왜냐면 N9, 루트 9가 3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3개가 되고 나머지 N5, N6, N7, N8은 2가 되는 거예요. 왜? 루트 6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도 2고 루트 7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도 2고 루트 8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도 2예요. 루트 9부터 3이기 때문에 N9부터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N10, N11, N12, N13, N14, N15는 3이 되겠고 N16부터 4가 되겠죠. 이 패턴을 이해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다 해보면 됩니다. N1, N2, N3 다 해보고 시간이 많으니까 물론 시험 볼 때는 그렇게까지 다 못하겠죠. 이 패턴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패턴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면 더 빨리 되겠죠. 그리고 뭐 처음 푼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설명했을 때 이해가 보통 올 거예요. 이 정도 설명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은 뭐 당연히 카톡으로 질문하면 되고 앞에 내용에 대한 복습이 좀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시고 패턴을 파악했어. N1부터 N4 전까지, N3까지는 다 1이야. N4부터 N9 전까지는 다 2야. 이런 식으로 1, 4, 9, 16, 25, 36을 기점으로 이 값은 바뀐다 라는 걸 파악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N10까지만 더하면 돼요. N10까지만. 따라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칸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위로 갈게요. 위로. 아래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 지우고 즉 N1, N2, N3은 전부 다 1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고 N4부터 쭉 N8까지는 다 2라는 걸 알았어요. N9부터는 이제 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N10도 3이 돼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N10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1부터 N10까지 다 더하는 값은 1이 몇 개? 1이 3개. 2가 몇 개? 2가 4부터 8까지니까 4, 5, 6, 7, 8 5개죠. 5개. 더하기 3이 92개입니다. 즉 3 더하기 10 더하기 6이 돼서요. 답은 19가 됩니다. 답은 19예요. 먼저 이 nx의 이 의미를 이용해서 여기 문제에서 의미 정의를 말을 해줬고 그걸 이용해서 n1, n2, n3, n4의 값을 구해보면서 그 패턴을 파악한다. 패턴을 파악하면 눈에 이제 패턴이 보이면 이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문제집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집 여러분이 당연히 문제집 하나 정도는 풀어봐야 돼요. 물론 교과서로도 버거운 학생은 교과서 먼저 풀어보고 교과서만 풀어도 여러분 내신은 꽤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거를 아마 작년에 느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더 높은 수준을 원한다 하면 문제집 하나 정도는 꼭 풀어보는 걸로. 기본적으로 문제집 하나 정도 풀어보는 건 추천을 합니다. 자, 15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0인 정사각형을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을 이게 중점을 지금 중점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예요. 지금 꼭지점을 접어서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또 여기서 접었겠죠. 이렇게 또 접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몇 단계까지? 4단계까지 간대요. 4단계까지. 지금 그림은 2단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4단계에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 푸는 거에 따라서 좀 어렵게 풀 수도 있고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1단계에서 길이와 2단계에서 길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4단계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패턴을 알면, 규칙을 알면. 첫 번째는 4루트 30이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두 번째 한 변의 길이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가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이거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게 절반이니까 여기가 2루트 30이란 말이야. 여기도 2루트 30이고. 근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좀 더 규칙을 찾기가 쉬워요.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같겠죠? 넓이, 두 개 곱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두 개를 곱하면 16 곱하기 30이에요. 4 곱하기 4, 16, 루트 30 곱하기 루트 30은 30. 그래서 480이 나옵니다. 이거의 넓이는 480이에요.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가. 그럼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 자, 넓이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넓이의 변화 볼게요. 넓이의 변화는 절반입니다. 절반.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중점을 이어서.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즉 정확히 절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절반, 여기도 절반, 여기도 절반, 여기도 절반. 그래서 절반이 돼서 이 넓이는 240이 됩니다. 넓이가. 이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서 4단계를 구하는 게 더 쉬워요.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규칙을 구해도 되는데 그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 구해야 되고 또 여기서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넓이가 절반이 된다는 사실만 알면 넓이가 왜 절반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단계는 또 2단계는 또 1단계의 절반이 되겠죠. 120이 되겠죠. 넓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중점을 접으면은 절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2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가 같고 넓이가 같고 넓이가 같고 정확히 절반. 두 개씩. 절반이 돼서 120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의 넓이는 480이고요. 1단계 넓이는 240이고요. 2단계 넓이는 120이고요. 3단계 넓이는 60, 절반이 되겠죠. 4단계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30이 되겠죠. 4단계의 넓이는 30이 됩니다. 따라서 4단계에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겠죠. 4단계의 한 변의 길이. 넓이가 30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몇이겠어요? 루트 30이 되는 겁니다. 루트 30. 넓이 알면, 정사각형에서 넓이 알면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다들 알죠.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0. 그래서 15번 문제는 괜히 한 변의 길이 처음부터 구했다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괜히 구했다가 복잡해지고 넓이를 구해라. 넓이가 처음에 480이니까 넓이가 절반이 되는 사실을 알아서 네 번째 정사각형, 4단계의 정사각형에서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더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